네, 두 번째 세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공부하는 학생 선수 학습권에 대해서 황정인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여성 대학생 스포츠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김민정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두 주제를 묶어서 바로 종합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자신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황정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정현 교수님의 사실은 최저 학력제 시제로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약간의 특히 학습 조력자의 역할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굉장히 적극 저도 절대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 제 생각에도 저희 운동선수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약간의 저희가 인권 침해적 요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는 학생 선수 학습권에 대해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현장에서 실천 의지가 없으면 저희는 집행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학교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 당국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정책 집행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관련해서는 마치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공부하는 학생 선수 그리고 운동하는 학생 선수 그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그 토끼를 어떻게 잘 뛰어놀게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뛰어놀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또 토끼가 뛰어놀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생 선수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담 부서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 퀄리티,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고사항에 보면 일반 학생과 그리고 운동부 학생의 학습 지원 교류 프로그램을 전 회원교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라는 공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쿠스프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원교가 112개의 학교에 해당되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9,700여 명, 거의 10,000명 정도가 그 회원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쿠스프에서 실행했던 두드림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에는 11개 교에 치중되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36% 정도가 좀 지원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15개 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학의 어떤 개인적인 대학의 역량 역시도 중요하지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실행이 좀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있습니다. 네, 현재 쿠스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드림 프로젝트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계속 처음에는 3개 학교 시범 지원했다가 지금 11개 학교, 올해는 15개 학교로 확장해 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고를 했습니다. 전 대학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하문주 박사님. 예, 저는 김민정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의견과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민정 교수님께서 여성 대학생 및 여성 대학 운동 선수의 실태와 그리고 인권 침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여성 대학생과 여성 대학 운동 선수들의 스포츠 인권 영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실제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 내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먼저 뭐 여성 그 대학 스포츠 팀의 현황이라든가 뭐 성별 지도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대학 내의 여성 스포츠의 차별 현황이 어떤지를 아주 적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인지 통계조사 같은 것들이 한 번도 실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사실은 편견이나 차별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잘 알 수 있고 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그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을 기반으로 해서 편견을 표현하면 혐오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했을 때는 그게 이제 차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을 기반을 해서 폭력 행위를 했을 때는 증오 범죄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 형태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차별이 발생하게 된 근본, 그러니까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돌이켜 봐도 한 번도 대학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포츠의 편견이 존재하는 거는 인상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데, 그 편견이 무엇이고 정확하게 왜 그런 편견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토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잘 인정하지도 않고, 또 혹은 연구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김민정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 내의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이란 그러니까 가장 큰 편견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편견에 대한 그 치열한 토론이나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문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하문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자 대학생들의 일반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본권이라든가 또는 여성 대학생들 선수들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랑 따로 여성 대학생이라는 분류를 나눠서 연구해 보거나 조사를 했던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어떤 그 독립적인 그것만을 가진 연구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문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성 대학생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 또는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 여성 대학생의 스포츠에 관한 연구가 없게 된 이유는 사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체육이라는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체육을 하게 되고, 그때 여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 체육에 대한 의미 또는 어떤 참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실태가 있었는데요. 대학이 되면서 성인이란 이유만으로 대학교 내에서 어떤 여학생들이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구단에서의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식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여대생 체육에 관계되어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축구 공차기라든가 야구 공던지기 같은 것들을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와야지만 앞으로 우리 정책적인 체육회 그리고 정책적인 체육 정책이라든가 또는 우리 쿠스프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를 곁들인 의견과 그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재현 변호사님. 네, 저는 대학 스포츠의 학습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황정현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대가 된다는 거는 참 많은 것도 준비 내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도 누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돌이켜 보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나 그런 조언 또 그런 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는 이 20대 학생 선수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 소견으로는 대학 스포츠가 프로나 직업 스포츠와 차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의 각종 교육, 사업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지점이 아마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하는, 결국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스포츠가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단순 명료하게 보다 더 논문 작성에 치중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대학 스포츠의 학습권 보장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주 변호사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우선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 함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CJ 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CJ 룰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습권 보장의 영역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학생 선수가 출석은 다 했어요. 출석은 다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부분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학생들이 한 줄 써놓고 교수님 저 시험 다 쳤는데 왜 저 D를 주세요? 저 출석 다 했는데 왜 저 F를 주세요?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응당 학생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논문의 영역이 아니라 CJ 룰이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출석이나 기본적인 것밖에 보장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또 하나의 또 대안으로도 제시되는 부분이 뭐냐면 독일 올림픽 체육회에는 이중 경력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직업 교육까지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만일에 우리 CJ 룰이 어떤 학업을 도모하고 단지 학생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느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제재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수업 결손이라든지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조력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단지 제지의 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보충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과외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전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고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 그와 아울러서 한편의 논문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과 능력이 구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논문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논문을 쓸 수 있나 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느낌인데 그 정도의 역량을 발휘했을 때 대학 졸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나 있으면 아마도 학습권 우리 체육계에 왔을 때 공부하는 학생 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 두 가지 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수는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은 물론 공부 수학 공부를 하고 무슨 다른 공부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 운동하는 일반 학생 특히 이제 여성 대학생 선수들은 그런 기회에 대한 보장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편견과 차별에 의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본적인 하문주 박사님 이야기하셨듯이 기본적인 실태 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도 내세울 수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들으면서 범죄 평범성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범죄가 뭐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난다. 역시 스포츠계에서 합숙소라든지 또는 학교에 있는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 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폭력적 통제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 제가 조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같이 한번 생각해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이제 다양한 문제가 나오긴 한데요. 그렇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물론 하문주 박사님 이야기에서 나왔듯이요.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의 대안이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하문주 박사님. 뭐 김민정 교수님께서 정리를 사실은 또 잘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뭐 여기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하나는 그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로 나타나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남학생, 그러니까 남자 대학 선수에 비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더 잘 노출이 된다라는 점,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일단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포츠나 혹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 운동부라든가 여성 운동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남성과 비교해서 적거나 아예 그 진학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학생 그 운동선수들에게 일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훈련 과정이라든가 또 여자 대학생 여성 대학생 운동선수들도 이제 합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그 합숙을 하는 그 일상 과정에서 여성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그 성별 역할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도자의 빨래, 청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강요라기보다 그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관습이나 관리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그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제가 동료 선수나 후배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고가 되거나 어디 진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편견이 굉장히 가장 큰 문제고, 그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범죄가 일상에서 발생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선수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밝혀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어서 여성 선수라든가 여학생이라든가 어린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성 스포츠에 대한 또 편견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여성 스포츠를 계속 여성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소수자로 남게 하고, 그리고 또 약자로 계속 남게 하는 그런 그 순환의 역할에 굉장히 큰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 하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여자 대학생 선수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권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뭔가를 봤더니 남녀 다른 동일하지 않은 기준의 적용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구 선수의 드래프트에서도 어떤 학력에 있어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들,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남성과 여성의 프로 당구 선수들의 경우에서도 그 우승 상금이 거의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된다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생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이런 대우적인, 처벌적인 또는 기준적인 차이가 이러한 인권,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오히려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지금 현재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여성 운동선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녀의 동일시되는 기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거에 따른 매뉴얼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논의들을 한번 다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정 교수님 말씀 끊으셨으니까 제가 첨언을 조금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교육평등법이라고 하는 타이틀 라인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 라인에 특히 체육, 그러니까 스포츠와 관련해서 더 아주 자세하고 세세한 어떤 지침, 그러니까 규정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참여와 관련해서 대학 내에서 여성 학생들의 여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성 여학생의 비율을 토대로 해서 참여율도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참여율도 그거에 준해야 한다라든가 또 혹은 여성 스포츠 활동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또 혹은 흥미와 능력을 계속 배양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시설 사용이라든가 장비 지급이라든가 혹은 대회 일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혹은 여행, 그러니까 투어 같은 것, 경기할 때 여행 가잖아요. 투어 가잖아요. 그때 어떤 수당이라든가 경비, 숙소가 남자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한지,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이 되는지, 혹은 튜토링이라든가 의료라든가 훈련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거나 그런 서비스가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실제로 여성 운동 선수들이 대학 내 팀도 적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실제로는 또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남자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큰 경기장을 사용하는 반면에 여자 선수들은 사실은 보조 경기장 이런 데서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습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좀 인식을 달리해서 적어도 대학 내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여성 지도자의 비율이 17.9%, 이제 우리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실업팀이나 프로로 갈수록 더 적어지고 또는 실업팀 여성 코치가 약 13%, 근데 여성 감독은 한 6% 정도. 그러니까 주요 결정권자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면서 현실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차별이 없거나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지도자가 더욱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협박 없는 성폭력, 스포츠계의 특징이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혹시 답변 말씀 부족하신 분 있으면 없습니까? 네, 네. 오늘 2021년 체육주간 기념 학술대회 2일차 2부 대학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대학 스포츠, 더 인권 친화적인 대학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해주신 참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